자, 그럼 이제 오형식 관련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오형식 문장은 정말로 많이 좀 내용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일단 오형식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C가 있죠. 근데 앞에 O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주격 보호의 의미는 주어랑 이 보호가 일치한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격 보호는 일단은 누구랑 일치한다?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랑 일치한다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나중에 4형식과 5형식의 문장을 구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언급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우리 아까 해왔던 것처럼 각 지금 5형식 문장에 어떤 품사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갈 거고요. 자, 동사는 동사가 들어가겠죠. 자, 목적어도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보어 자리예요. 우리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형용사하고 명사 두 개밖에 없었죠.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 5형식은 형태 변화가 상당히 많은 형식 문장이에요.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쓴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I made him happy. 그죠?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쳐볼게요. I made him a doctor죠.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는 것처럼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형용사가 들어갔고 여기는 명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행복한 거예요? 바로 힘과 연관성이 있고 또 누가 의사가 된 거냐면 그가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일단 이 명사 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진 않고요. 우리 이 형식에서도 간극동사 할 때 행복하게 보인다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서 문제를 많이 내서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걸 비교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3학년까지도 I made him happily 이런 식으로 줘서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라는 걸 알면 사실은 절대 헷갈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5형식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법 사항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래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좋죠.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명사와 형용사를 쓰는 동사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 동사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정리할 때 선생님은 이거를 기본 형태라고 하거든요. 즉 명사와 형용사를 언급하는 기본 형태라고 하는데 이 기본 형태 동사라는 거 타이틀을 하나 잡아서 make, keep, 그 다음에 call, 그 다음에 consider 요렇게 네 가지는 항상 이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 이 자리에 뭐가 온다?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중학교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정말로 많이 중요해지는 동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 위에 3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형식 동사의 변형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동사 중에 5형식 변형 형태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변형 형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 형태가 나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오는 이 문장 형태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이 자리. 목적격 보호 형태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는 선생님이 명사와 형용사만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 동사 원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크기는 이제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이 변형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역동사입니다. 자, 사역동사는 일단 종류가 have와 let과 그리고 이제 make가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뭐 하라고
시키거나 만드는 개념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엄마가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she made me clean the room. 이렇게 있어요. 룸이 좀 이상하네요. 자, she made me clean the room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목적격 보호자에는 명사, 형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목적어 왔고 요 자리죠. 요 자리. 지금 요 자리가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지금 와 있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들이 지금 이 사역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오형식 문장 구조는 정리하기 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위에 거 이제 지우지 않고 계속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품사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뒀던 건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 이제 지우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형식에서의 변형 형태 첫 번째 사역동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역동사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좀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사역동사 이쪽 이 목적격 보호에 올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이제 동사 원형과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는 것보다 절대 오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made나 have나 make처럼 사역동사가 와 있다. 그랬을 때 목적격 보호에 절대 올 수 없는 거는 바로 뭐냐면 동사 플러스 ing 형태와 그리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역동사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뭐가 오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개에서 이제 형태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PP 형태가 오는 거는 지금 중학교에서는 다루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안 다루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일단 사역동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오면 된다. 동사 원형 쓰면 된다.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역동사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갈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오형식의 형태 중에 두 번째 위쪽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자,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이 형식에서 감각동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감각과 지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감각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내 친구가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오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볼 때 딱 저 친구 되게 행복하구나 라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 친구가 오면서 팔을 벌려서 이빨을 몇 개를 보이고 눈은 어떻게 웃고 막 이렇게 봐야지 그때서야 얘는 행복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의도적으로 감각을 써서 알기 위해, 즉 뭔가를 알기 위해 감각을 쓰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동사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를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지각동사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see, watch가 있고요. 자, 그리고 hear가 있고 listen to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 look이 아니라 look at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look은 감각동사예요. 하지만 look at은 감각동사가 아니라 지각동사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각동사가 왔을 때 마찬가지죠. 주어가 오고 지각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왔을 때 이 목적격보 자리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또 뭐뭐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올 수 있느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동사 원형이 올 때는 뭐랑 또 뭐가 오느냐면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PP 형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PP 형태도 올 수가 있어요.
단 뭐는 그럼 올 수가 없느냐? 여기에는 투부정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를 문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긴 할 텐데, 일단은 지각동사라는 걸 썼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각동사 뒤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 동사 플러스 ing가 온다, 뭐 pp가 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석을 기반으로 또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석을 하면서 또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지각동사 뒤에 오는 것보다 올 수 없는 거를 일단 정확히 알아두면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가 보다 이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I watch him, 그죠? I watch him. watch보다 C를 써보겠습니다. I saw him sing a song.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sing 대신에 뭐로 가능하냐면 sing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의 문법들은 한 번에 다 배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변형이 많은 형태들은 한 번에 다 배우지 않고 나뉘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형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올 때 동사 원형이 오고 그리고 이 동사 원형 대신에 ing 형태가 온다라는 거를 먼저 배운 다음에 나중에 PP 형태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 PP 형태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각동사가 있다.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가능하면 혹은 동사 원형이 없으면 뭐를 써야 된다? 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자, 선생님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사의 타이틀은 아니고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 형태를 좀 보이죠? 쓰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주어가 오고 어떤 동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적어가 오면 이 뒤에는 무조건 투 동사 원형인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사실은 암기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위에 것들은 물론 암기긴 하지만 마지막에 말하는 이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형태를 갖다 쓰는 동사들은 알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wa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가 있고요. ask도 있고요. advice도 있고요. 자, 그리고 tell도 있고요. expect도 있습니다. 자, 적어도 여기 이 6개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책에는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 동사들이 있으면 이 자리는 바로 뭐다? 투부정사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경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 뭐 이것까지는 크게 뭐 암기할 게 많이 없었죠. 뭐 그 중에 하나씩 한 포인트가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4형식도 사실은 뭐 3형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하지만 전치사 3개이고 그거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적은 5분화 2만, 5분화 4만 기억을 하면 됐었는데 5형식 쪽에서는 상당히 공부할 게 많죠.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5형식에 나와 있는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를 쓰는 이 동사들 다 다시 또 한 번씩 배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나 혹은 부정사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책을 보면서 아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동사들이 올 때 뒤에 어떤 형태들이 같이 오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4형식과 5형식에 대한 비교 구문이 또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5형식, 이제 4형식 문장 구조는 어떻게 나오냐면 I bought her a ring이 있다고 하고요. I made her a doctor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우리 아까 2형식과 3형식을 할 때 주어와 목적 그리고 주어와 보어가 다 명사로 왔을 때 이 두 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여기는 목적어와 이 뒤에 목적어 명사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온 상태가 되죠. 자, 명사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예요. 뭐 형용사가 오면 비교군이 없겠지만 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일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녀를 위해서 반지를 사는 거지 그녀가 반지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her daughter는 doctor는 같죠? 그렇죠? 내가 그녀를 의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판단할 때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make 같은 단어들은 3형식부터 4형식 그리고 5형식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의 형식을 비교하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문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교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왔었으면 또 중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지 또 잘 풀고 있는지를 볼 텐데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것들이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양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말한 것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해준 표현들입니다.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이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